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새벽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팰리스는 시즌 초반 중위권에 머물며 무난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력이 부족하다. 최근 4경기에서 3득점에 그쳤고 마테타와 에제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으나 다른 선수들의 결정력이 아쉽다. 측면 공격 전개가 약하고 미첼과 클라이는 수비에 치중하기에 공격 기여도가 낮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 부족이 드러나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진의 불안정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우샘프턴과 반슬리를 연파하며 반등했으나 수비에서의 부조화가 여전하다. 마르티네스와 데 리으트 조합은 상대 공격의 빈틈을 자주 허용하며 전환 상황에서 달로트와 마즈라위의 오버래핑이 문제다. 공격에서는 에릭센과 페르난데스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만 레시포드와 지르크지의 호흡이 맞지 않아 득점 전환율이 낮다. 팰리스의 약한 측면 수비를 공략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맨유가 측면 공략을 통해 팰리스의 수비 약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팰리스는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부상과 징계로 인해 수비가 불안정하다. 그렇기에 맨유의 공격을 쉽게 막아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프랑크푸르트 대 뮌헨글라트바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초반 좋은 출발을 보이며 2승 1패로 리그 6위에 올라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프랑크푸르트는 3경기에서 5득점 4실점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뮌헨글라드바흐는 이번 시즌 초반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1승 2패로 리그 13위에 위치하고 있다. 3경기에서 5득점 6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 안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크푸르트와 뮌헨글라드바흐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뮌헨글라드바흐는 원정에서 다소 고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뮌헨글라드바흐는 수비에 중점을 두고 역습을 노릴 것이지만 최근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랑크푸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렌시아 대 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렌시아는 시즌 초반부터 부진에 빠져 있다. 수비의 핵심인 디아카비의 부재가 큰 문제로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도메넥과 가야도 이탈해 수비진은 더욱 약화된 상황이다. 공격에서는 우고 드로의 부재로 득점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알메이다와 페펠루의 창의적인 움직임도 부족하다. 홈 경기에서도 불안한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 박스 안에서의 공격 기회가 적어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지로나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다. UCL 원정에서 파리에게 석패했으나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치간코프와 스투아니가 이끄는 속도전은 발렌시아의 수비 공백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루이즈와 블린트가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강력한 전방 압박과 역습이 기대된다. 다만 중원의 에레라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공격 전개 속도가 다소 느려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발렌시아는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문제를 겪고 있는 모습이기에 지로나를 상대로 힘든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지로나는 강력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발렌시아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릴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은 이번 시즌 4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며 리그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당 5득점과 4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은 나쁘지 않으나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주도하지만
수비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져 승점을 잃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시즌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8득점과 7실점으로 공수 양면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득점 기회 창출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수비적으로 안정된 팀이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릴과 스트라스부르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릴이 다소 우위를 점해왔다. 특히 릴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기가 많았다. 이번 시즌 릴이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릴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수비를 견고히 하며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릴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양팀 모두 수비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릴이 우세하다고 본다. 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유벤투스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경기에서 2승 2무로 4위를 기록 중이며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벤투스는 4경기에서 6득점과 0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나폴리는 이번 시즌 3승 1패로 2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시즌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공격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4경기에서 9득점과 4실점을 기록했다. 나폴리는 공격에서 매우 활발한 플레이를 펼치며 득점력에서 리그 상위권에 있는 모습이다. 유벤투스와 나폴리의 맞대결은 항상 치열하게 진행되며 이탈리아 축구의 전통적인 라이벌전 중 하나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나폴리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유벤투스 역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다.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크지 않으며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유벤투스는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나폴리의 빠른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폴리는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유벤투스의 수비를 흔들려 할 것이다. 두 팀 모두 강력한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폴리의 공격력이 유벤투스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에스파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최근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UCL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 밀리탄과 추아멘이 벨링엄의 복귀는 팀에 큰 힘이 되었고 안첼로티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들의 선발 출전을 확정했다. 다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효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벨링엄의 컨디션 회복도 더 필요하다. 상대 수비 허용률이 높아 유리한 환경이지만 경기 후반 체력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어서 에스파뇰은 최근 알라베스를 꺾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 푸아도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주도했고 역습 전술이 효과적이었다. 수비진의 쿰블라와 카브레라가 건재하나 알바레즈 감독의 높은 수비 라인은 레알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에스파뇰이 내려서서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본래 전술을 잃게 하는 선택일 수 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체력 문제로 후반부에 다소 고전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에스파뇰은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스타드 랭스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랭스는 이번 시즌 초반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리그 6위에 올라있다.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6득점과 6실점으로 공수 균형이 맞춰진 팀이다. 공격에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며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어서 파리는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1위에 올라 있다. 4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16득점 3실점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파리는 막강한 공격진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으로 리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몇 시즌 동안 파리는 랭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어 왔다. 파리는 랭스를 상대로 대부분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 역시 파리의 경기력이 뛰어난 만큼 랭스가 파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파리가 경기를 주도하며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것이다. 반면 랭스는 수비에 중점을 두고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파리의 막강한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가 랭스의 수비를 뚫고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추천합니다.